안녕하세요. 추세추정TV입니다. 12월 5주차 마지막 주차의 매매 내역을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꾸준히 소개시켜 드린 종목으로 실제 어떻게 매매를 했고 또 개선할 점은 없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일 월요일인데요. 한국항공우주를 여러 차례 매매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고점 부분에서 매도를 잘 한 내용으로 보이는데, 실제로는 따지고 보면 이날 매수한 내용이 없죠. 파란색 매도만 있고 매수한 내용이 없는데, 언제 매수했나 보면 이제 금요일날 매수를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물렸다가 49,500원대에 물렸다가 그것을 조금 더 높은 자리에서 그냥 손실 없이 약간의 수익을 보고 매도를 한 경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그렇게 잘한 매매가 아니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 보면 이 전날에 이렇게 눌렸다가 상승할 만한 날이었기 때문에 이 전날에 차라리 종가 매수를 하든지 아니면 물린 걸 정리하고 다음날 시초가에 매매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물린 상태에서 끝나고 다음날 매매하다 보니까 별로 수익이 별로 없었던 그런, 좀 매매 내역을만 봤을 때는 잘한 매역 같지만 매수 타이밍이 조금 아쉬웠던 그런 매매가 되겠고요. 27일로 보겠습니다. 27일 날은 몇 가지 종목들이 잘 진행이 됐는데요. 먼저 아시아나 IDT가 매수 후에 상승을 해서 매도하고 또 짧게 2차로 매도를 했습니다. 일봉상의 자리를 확인해 보시면 양으로 갈 수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매매를 진행을 했고요. 양에서 양은 아니고 이렇게 크게 올랐다가 빠지는 내용이었지만 순발력 있게 매도에 응했기 때문에 두 번 다 수익을 볼 수 있었던 그런 매매였고요. 다음 마찬가지로 여러 차례 강조해드리고 있는 3천당 제약이었는데요. 마찬가지로 매수를 하고 매도를 굉장히 잘 해서 이후에 물론 더 오르긴 했고 종가도 더 많이 올랐지만 뭐 그거는 저의 몫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봉상에서 매매한 위치를 확인해 보면 양이 기대되는 자리였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다가 이날 단타를 한 것이죠. 물론 제가 이제 이렇게 매매 내역을 최근에는 이제 시장이 어수선하다 보니까 이런 끌고 가는 매매보다는 단기 매매를 이렇게 재미 삼아 어떻게 보면 하고 있고, 그 내용을 복귀하고 있는데, 저의 이제 추세 매매에 대한, 그게 메인 매매죠. 그거에 대한 영상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 점도 같이 뭐 오늘 또는 내일 업로드를 할 예정이고요. 다음은 소카입니다. 소카도 장 초반 상승을 확인하면서 매수하고 매도 후에 또 크게 더 올랐지만 더 오른 부분은 뭐 어쩔 수 없고 약간의 이제 수익을 거둘 수가 있었죠. 일봉상의 위치를 확인해 보면 마찬가지로 약간 특이한 양음양의 형태죠. 음봉이 크게 꺾었다가 다시 양봉이 나왔는데, 이 양음양 패턴을 제가 많이 이 단타에서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양음양 패턴이란 게 결국 뭐냐면 혼마 문해이사의 3법에 나오듯이 상승 3법은 상승, 조정, 상승으로 이어지는 파동을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큰 흐름이 상승, 조정, 상승이듯이 상승 트렌드에 있는 종목은 상승, 그 안에서도 조정, 상승이죠. 그게 바로 양음양 패턴으로 나타나는 거고, 결국 우상향하는 종목은 조정은 짧고 상승은 긴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양음양 패턴을 이용한다는 것은 조정 시에 다시 어쨌든 상승 트렌드로 복귀한다는 어떤 흐름을 예측하고 하는 매매이고, 그 흐름이 탄탄하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단기 매매에서도 활용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추세 매매의 일종인 거죠. 단타라고 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프롬바이오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장 초반에 살짝 올랐다가 조정했다가 다시 상승할 때 매수해서 매도를 했죠. 물론 더 크게 많이 올라갔고요. 일봉상의 흐름을 보면 마찬가지로 양, 양 오늘 이렇게 떠줄 만한 자리, 어차피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이라면
조정 이후에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결국은 우상향하는 흐름들을 지켜간다 그러면 충분히 다시 상승할 만한 위치에 있는 종목이라고 봐서 준비를 하고 있다가 그런 종목들이 장 초반에 어떤 눌림을 줬을 때 눌림 이후에 눌리고 계속 꺼주면 안 되잖아요. 눌림 이후에 상승 흐름을 확인하고 매수해서 매도를 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루다. 가로를 친 거는 이제 아쉬운 매매라는 거죠. 보면은 매도를 잘 했고요. 더 크게 오르긴 했지만 물론 종가도 굉장히 좋았죠. 잘 매도를 했는데 왜 아쉬움이 남는 매매일까요? 마찬가지로 시간을 돌이켜보면 전날에 곧 시초가 부분에 매수를 해가지고 매도를 못했고 이럴 때라도 정리를 했다 그러면 종가 매매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요 마지막 타이밍을 놓치고 나니까 손절이 좀 의미가 없어서 조금 더 지켜보고 다음날 탈출을 했는데 일봉상에서 보면 마찬가지로 이 음봉이었죠. 이 음봉날이고 다음날 강한 양봉을 쏟아서 종가 매매를 했다 그러면 아주 큰 상승을 볼 수가 있었고 또는 짧게 물리고 정리했다가 뜰 자리에 시초가에서 단타를 진입을 했다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여기서 사서 더 올릴 수 있었을 텐데 전날에 잘못 진입을 해서 전날에 잘못 진입을 해서 사실 이때도 양을 기대를 했었겠죠 당연히. 근데 그 흐름이 깨지면서 이렇게 주저앉은 상태에서 대응을 아무래도 잘 못하다 보니까 매도를 잘했지만 이 매수한 부분이 높게 매수가 되면서 수익을 못 보고 그냥 본전 정리를 했던 케이스입니다. 다만 이렇게 본전 정리라도 잘할 수 있었던 거는 이 종목이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고 시장에 미용기기라는 것들이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상승, 조정, 상승으로 잘 나올 수 있었던 경우고요. 사실은 이제 손실을 더 키울 수도 있었던 좋지 못했던 매매죠. 그러니까 매도 대응이 좀 잘못됐던 종목이고요. 다음은 이제 한국 화장품 제조인데 날짜를 다음날 상한가 다음날 매매죠. 이날을 상한가를 갖고 상한가 다음날 매매인데 매수해서 매도를 잘하고 매수해서 매도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정리를 좀 매수가보다 살짝 아래에 정리를 했던 그런 내용인데 일봉상으로 보면은 일봉상으로 보면은 상한가 다음날 매매죠. 사실 상한가 다음날 매매는 상당히 위험 요소가 많습니다. 이게 오르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윗꼬리에 사면 크게 물리기도 하기 때문에 상한가 다음날에 이 단타 매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도 주의를 하고 아주 물려서 빠져나왔을 때 큰 타격이 없는 정도의 그런 작은 금액으로 해야 되는 아주 조심스러운 매매고요. 이렇게 매수하고 매도했고 매수해서 2차 매도를 이제 한 경우인데 2차 매도에서는 2차 매도에서는 한 본전 정도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걸 1분봉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면 1분봉으로 한번 체크해 볼게요. 1분봉에서 체크를 해보면 이게 이제 매수 타이밍이 이런 고점에서 매수하면 큰일 나고요. 시작을 해서 적어도 한 3분 정도는 지켜보다가 1분, 2분, 3분. 근데 1분, 2분, 3분이지만 마음이 막 급하고 벌써 막 호가창이 막 움직이고 거래가 터지고 막 크게 올라갈 것 같고 막 이렇게 삐쭉삐쭉 올라가고 할 것 같으니까 마음이 급하지만 그렇게 해서 못 사고 그냥 휙 날아간 종목은 나의 인연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적어도 한 3분간은 인내심 있게 지켜보다가 상승 초반 상승으로 조정해서 상승으로 전환될 때 사가지고 급하게 정리를 했죠. 물론 더 위에 꼬리는 뭐 당연히 제 몫이 아니고요. 그리고 나서 뭐 재차 매도를 잘 했는데 이때 다 매도를 못 하다 보니까 나머지는
이 매수가보다 조금 아래쪽에서 매도해가지고 2차 매수는 별 재미가 없었는데, 이런 이 급등주 이런 종목들의 매매에 있어서 1차 매매는 성공 확률이 높은데 2차, 3차로 갈수록 성공 확률이 매우 떨어지고 안 하니만 못한 종목들이 많다는 것도 아실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뭐 10시 이내에 매매를 정리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고요. 다음은 공구음원인데요. 공구음원도 이 뜰자리에서 이제 매수 상승 조정 살짝 늦게 샀지만 더 높은 위치에서 잘 정리를 할 수가 있었네요. 일봉상에서 위치를 보면 이렇게 상승 조정 상승 뜰만한 자리였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다가 매매를 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올 인베스트먼트인데요. 일단 분봉에서 먼저를 보면 매수해서 짧게 매도를 했죠. 좀 윗부분의 자리였는데, 만약에 이때 매도를 못했다 그러면 상당한 하락을 맛볼 수도 있는 좀 어떻게 보면 위험한 자리였는데요. 왜 위험한 자리였냐면, 이것을 매매한 날이 양음양 패턴, 그러니까 양음양 패턴이 나오는 자리가 아니었고 양양이 나오는 자리였기 때문에, 이런 양음양 패턴의 어떤 상승을, 양음양 패턴의 상승을 기대하는 자리에서 한 매매가 아니었던 거죠. 다만 워낙 이런 다올 인베스트먼트가 우리금융지주 쪽에 인수가 피인수 기대설들이 나타나면서 시장 중심의 M&A 종목이었기 때문에 이제 거래를 했는데, 다행히 짧게 수익을 실현하고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퍼스텍인데요. 드론 관련주가 굉장히 부각을 받으면서 전날 보시면, 전날 상한가는 아니었는데 전날 크게 오르고 이날 이제 이런 기대감들이 더 작용하면서 단기 매매를 한 거죠. 퍼스텍 외에도 제이시언 시스템이 그 다음날 같이 상한가를, 그 종목은 상한가를 갔었고, 제이시언 시스템이 상한가를 갔었고, 이틀 연속 상한가를 갔죠. 근데 확실히 1등주가 강한 겁니다. 이렇게 전날 상한가를 간 종목이 1등주고 테마 1등주이기 때문에 더 강하게 상승해서 상한가를 갔지만, 퍼스텍은 상한가는커녕 이렇게 도치 모양으로 이렇게 끝나는 좀 훨씬 약한 모습을 보였죠. 그런데 이제 매매를 어떻게 했냐면, 매수 매도 1차 성공, 매수 매도 1차 성공, 매수 매도 1차 성공을 해서 3차나 성공을 해서 수익을 쌓았는데, 4차는 매수하고 매도가 거의 본전, 5차는 매수하고 매도가 더 낮아서 오히려 오전의 수익을 오후에 까먹는 그런 형국이 됐죠. 그래서 안 하니만 못한 매매다. 여전히 여기 보시면 10시 전에 대부분 성공 확률이 높고, 그때에서 특히나 가급적이면 9시 반 전에 끝내는 게 낫지, 이 뒤풀이에 참여해가지고 성공할 확률은 매우 줄어든다. 그래서 여러 차례 매매로 수익이 줄어든 아쉬운 매매가 되겠고요. 다음은 리파인입니다. 마찬가지로 아시다시피 전날 상한가를 갖고 그 다음날 상한가 다음날 매매를 한 것인데요. 매수에서 매도, 짧게 보이지만 이 구간이 한 3% 정도가 되는 구간인데요. 전날 상한가를 갖고 다음날 시초가에서 잠깐의 이런 윗꼬리의 변동성의 매매를 한 건데, 마찬가지로 굉장히 위험하고, 이럴 때 한번 물리면 하루 종일 그냥 떨어지면서 뭐 5% 10% 손실을 보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분봉상의 1분봉에서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요, 여기서도 좋은 팁이 나오는데, 이렇게 매매가 성공적으로 잘 된 케이스를 보면 이렇게 1, 2, 3 한 4분 정도를 인내심 있게 잘 지켜보고 버티다가, 4분 정도를 버티다가 이렇게 상승 흐름이 나올 때 매수해 가지고 바로 매도를 한 거죠. 더 물론 올라갔지만 그거는 뭐 상관이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상한가 다음날 매매를 할 때는
특히나 더 조심해서 장 초반에 따라 붙으면 안 되고 3, 4분간은 차분히 지켜보다가 약간의 이렇게 눌림을 주고 상승 초기에 사서 바로 매도를 하고 던져버려야지, 잘못 위에 따라가다가 매수를 하게 되면 굉장히 피곤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마찬가지로 코콤도 전날 상한가를 갔던 종목이고요. 코콤의 분봉상의 매매 내역을 보면 29일 코콤이 네, 요 앞부분에 있었는데 제가 좀 헤맸네요. 코콤도 상한가 다음날에 매매였는데 매수하고 매도를 일부 잘 했고 장 초반에, 그리고 이제 눌림을 주면서 손실액이 커지니까 본전 부분에서 다 던진 거죠. 근데 이후에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매도 이후에 거의 전종의 한 10%라면 매도 이후에 10%가 더 올라가는, 그러니까 여기다 조금 비중을 만약에 실어서 성공을 했다 그러면 이 매매가 엄청난 성공을 가져다 줄 수도 있는 그런 매매였던 거죠. 상한가 이후에 다음날 변동폭을 보여준 매매인데, 이 매매도 마찬가지로 분봉상에서 한번 조금 더 자세하게 복기를 해보면 1분봉에서 매매 내역 체크를 해보면 이렇게 관찰을 하다가 상향 움직임이 있을 때 바로 매수해 갖고 매도를 한 건 좋은데, 이때 이제 더 많이 못 팔았죠. 이때 더 많이 팔 수 있었다 그러면 이 눌림 이후에 쌍바닥 이후에 다시 매수해 가지고 더 큰 상승을 가져올 수도 있었는데, 이때 매도가 순발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다시 올라왔을 때 산 가격보다도 오히려 조금 밑에서 팔고 그 위에서 팔아갖고 2차 매도에서는 거의 본전밖에 못했고, 그 이후에 엄청난 상승이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상한가 다음날에 단타 매매를 하는 거는 피해를 봤을 때 굉장히 큰 실패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위에 꼬리에 따라가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해야 되고, 좀 순발력 있는 매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또 한국항공우주인데요. 매매 내역을 보시면은 이날도 굉장히 고점에서 잘 팔고 나머지 정리한 걸 보이는데 매수 내역이 없죠. 매수 내역이 왜 없느냐? 마찬가지 이날도 전날에 사서 전날에 눌림 이후에 상승 초기에 잡았어야 되는데, 상승이 한번 일어난 후에 매수해서 매도를 잘했는데 다 팔지를 못했죠. 조금밖에 못 팔았고, 그 이후에 종가 매수를 했다면 훨씬 좋았을 텐데 종가 매수를 하지 못하고 전날 매수한 부분을 그래도 수익권에서 잘 정리를 하고 나머지를 정리한 그런 모습인데요. 일봉에서 살펴보면 양음양, 전날에 종가에 충분히 살만한 종목이었죠. 근데 장중에 다 정리하지 못하면서 다음날에 상승 시에 매도를 했지만 수익은 그렇게 크지 않았던, 조금 아쉬움이 남는 그런 매매였고요. 마지막으로 다월 인베스트먼트인데요. 계속 이제 주목하는 종목, 그러니까 이걸 뭐 드리블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한번 종목을 발굴하면 계속해서 거래를 하는 형태인데, 매수해서 눌림을 줬지만 매도로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일봉상의 흐름을 보게 되면 양이 기대되는 자리였기 때문에 관심을 두고 매매를 해서 시초가에서 한번 성공을 했는데, 한번 성공을 했으면 또 이렇게 줄줄 흘러내리는 종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줄줄 흘러내리는 종목은 추세가 없는 종목이라서 건들면 안 되는데, 줄줄 흘러내리다가 잠깐 올랐다고 해서, 여기 보면 장기 평선들은 그러니까 분봉상의 흐름도 마찬가지거든요.
여전히 하락 흐름이고 별로 좋지 않은 흐름, 우호적이지 않은 흐름에서 이렇게 매수를 했다가 결국에는 손실을 보고 매도함으로써 앞단의 이런 매매까지도 망쳐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죠. 그러니까 제 매매를 보셔도 오전에는 성공률이 굉장히 높지만 오후에는 오히려 실패하는 확률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보실 수가 있고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가급적 이런 오후 매매는 단타적인 측면에서는 별로 재미가 없다는 것을 제 영상을 보고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습관이 남아 있고, 굳이 오후에 매매를 하려 그러면 오후에 종가 매매를 염두에 둔 어떤 단타를 하면 모를까 이런 기준 없는 매매는 반드시 좀 수정을 해야 될 그런 매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12월 5주차 마지막 주차에 매매 내역을 복기해 봤고요. 제가 매일 올려드리는 종목을 가지고 제가 실제로 매매를 하고 있는 내용이니까요. 여러분들도 매매에 많은 참고가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